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세김 중국어 강사 이승혜입니다. 중국어 중요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죠. 배워야 하는데 항상 결심을 하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또 어떤 때는 어렵다는 이유로 아마 차일피일 미룬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저와 함께 이제 내세김 중국어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중국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중국어. 자, 중국어는 중국어로 中国语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교재 같은 것에 한어 교재, 한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한어, 한유라고도 하는데요. 중국어는 그래서 中国语, 한유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은 왜 중국어를 한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이 이유는요, 중국에는 56개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민족인 한족, 한조가 바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 그래서 한유, 한어라고 합니다. 한조가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 그래서 중국어를 한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글자가 굉장히 번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번잡한 체다 해서 번체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정자 역시 번체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도 아직은 번체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문맹률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간소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아주 간단하죠. 보기에도 번잡하고 간단하고. 그래서 간소화해서 만들어진 글자를 간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쓰는 글자는 바로 이 간체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구글을 검색을 할 때도 아마 번체자, 간체자 둘 중에 고르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는 글자는 간체자라는 거. 자, 그럼 간체자 중 하나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한자가 아니죠, 여러분. 바로 간소화된 간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를 한번 째려보세요. 아무리 째려봐도 여기서 발음을 얻을 수는 없죠, 여러분. 한국어는 자음하고 모음만 있으면 읽을 수는 있어요. 의미는 몰라도요, 그죠? 근데 중국어는 아무리 글자를 째려봐도 거기서 발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영어에서 알파벳에서 이 라틴 자모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을 바로 한어 병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중국어인데 알파벳을 쓰느냐? 빌려왔어요. 문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쉽게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도 왜 팝송 외울 때 한국어로 쓰잖아요, 여러분. 자기들도 그러면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라틴 자모를 빌려서 만든 발음 기호를 한어 병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어 병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좀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자음 있고 모음 있네 하고 끝나면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발음을 담당하는 자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중국어에서는 성모라고 합니다. 성모. 그럼 성모는 자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어찌되었든 발음에서 구체적인 음을 담당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음이 구체적인 음을 담당하면 요 밑에서 받쳐주는 것을 우리 모음이라고 하죠. 그죠? 중국어에서는 운모라고 하는데요. 운모는 모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운모는 모음만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n이 있고 g가 있죠. 자음으로,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운모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해주세요 한다면은 병음에서, 발음에서 성모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운모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뿐이냐? 뭔가 저 빨간색 보이죠, 여러분? 자, 이것을 바로 성조라고 하는데요. 성조라는 것은 말의, 음의 높낮이입니다.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조라더라. 어디서 들어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다 바뀌기 때문에 발음은 같아도 성조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성조는 운모 중에서도 자음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모음 위에다가 표기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아, 그렇다면 중국어의 발음, 한어 병음을 이루는 것은 성모, 운모, 성조구나. 이것만 알면 되네. 하하하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음의 높낮이인 성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거 먼저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정리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성조 4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1성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1성, 높고 평평하게 발음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쏠이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음치예요, 여러분. 쏠 하고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쏠입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쏠 해보세요. 그러면 100명이든 10명이든 모아놓고 시켜보면 음이 다 달라요. 쏠,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고 솔,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도, 레, 미, 파, 솔, 도부터 솔까지 천천히 하면 솔의 음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 일성은요, 이 정도의 위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에서 눈의 위치라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여기가 눈썹이 올라갈 거예요. 이 정도의 위치라 생각하고 쭉 뻗어보세요. 자, 여기 단어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냥 아 하지 말고 마로 한번 해볼게요. 마, 높고 평평하게 발음하는 것이 일성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성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평평한 코 위치에서 발음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성은 사실은 한국어의 범주를 좀 넘어섰어요. 이 정도. 그래서 눈썹이 싹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일성이다. 자, 그럼 이성 함께 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중간에서 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직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읽는데요. 기호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현이 되었을 뿐이지, 여러분. 연습을 할 때는 곡선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눈이치까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미에서 솔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마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평평하게 있다가 이 턱만 살짝 올려주면 되는 것이 이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 기호가 어때요, 여러분? 들어갔다가 나오죠. 삼성은 바로 포인트가 천천히 하강했다가 조금은 빠른 듯하게 상승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하강합니까? 이건 여러분 사실은 질문이 아니지만 진짜 궁금해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로 우리 지구 끝까지 내려간다 한번 생각해봐요. 끊기죠. 그 이유는 우리 인체의 목젖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끊기면 올라오면 되는 게 삼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턱을 목젖으로 내려갔다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턱을 목젖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중요한 건 천천히 내려갔다가 조금은 빠른 듯하게 올라온다 라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성. 사성은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딱 90도예요. 자,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일성과 구분이 안 됩니다. 사성이라는 건 눈에서 입으로 뚝 떨어지듯이 90도를 그려주면 돼요. 자, 사성까지 배웠고요. 자, 이제는 일성부터 사성까지 한번 보면서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한자가 다 다르죠? 의미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엄마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삼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따그닥 말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삼성인가 봐요. 하면은 달리는 말이고요. 임마. 그렇죠. 욕은 세게 해야죠. 임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바로 욕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음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바뀌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성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조가 네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발음하는 경성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경성은 중요한 게 따로 구체적인 음이 없어요. 높이가 없어요. 앞에 어떤 성조가 오느냐에 따라서 경성의 위치는 결정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연습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가벼우니까 그냥 이 정도다라는 것만 알고요. 이제 일성경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성경성.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엄마입니다. 중국어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표현할 때 두 글자를 붙여서 한 글자를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반복할 때는 뒤에 것을 경성으로 읽어주면 돼요. 자, 마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음에서는 가벼운 소리가 날 수 없어요. 한풀 꺾어주는 거예요. 마마 마마 한풀 꺾으니까 이쯤으로 내려오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일성에서 경성으로 떨어질 때는 눈에서 코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마 이게 일성 경성이고요. 이성 경성 함께 볼게요. 할아버지를 모셔왔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말씀에는 항상 예예 해야 되죠. 예 올렸어요. 높은 음에서는 경성이 안 된다고 했었죠. 제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예 예예 하면 바로 할아버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할아버지 모셔왔으니까 짝꿍 한번 모셔오도록 할게요. 할머니.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요. 그죠? 나이 하면 할머니인데 두 번 반복하면 나이 너무 깊은 데서는 경성이 날 수가 없어요. 데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이 하면 바로 할머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짝꿍 찾아줬으니까 이제 엄마의 짝꿍인 아빠를 찾아줘 보도록 할게요. 아빠는 엄하잖아요. 빠 사성입니다. 탁구공이 딱 땅에 떨어졌어요. 한 번 더 튕겨주는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빠바 떨어졌다가 튕기는 기분. 이것이 바로 사성 경성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경성 연습은 이렇게 앞에 어떤 성조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마마, 예예, 나이, 빠바를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조 5개까지 전체적으로 학습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 10분이란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요. 오늘 아마 첫 시간이라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조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 운모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표현할 때는요. 중국어로는 再见, 다시 만나요 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再见